안녕하세요. 오늘은 삼각형의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삼각형에서요. 자, 여기 있는 각시가 예각일 때 한 변과 한 변의 맞은편에 있는 선분의 AB의 길이를 C라고 정해보도록 할게요. 이때 한 각이 예각이라면 B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을 한 값이요. 그 대변에 있는 C의 제곱보다 작더라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즉 예각이라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작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자, 두 번째로는요. 이번에는 자, 각의 크기가 직각이라면 그 맞은편에 있는 대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다시 얘기해서 한 각이 90도인 직각이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그 대변에 있는 C의 제곱과 같더라. 우리 이거 많이 본 공식이에요. 어디서 봤더라? 그치?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많이 보셨죠? 그쵸? 그래서 이 정리 이용하시면 될 거고요. 마지막으로 이번에는요, 각시가 둔각이라면 그 둔각의 맞은편에 있는 대변의 길이는, 그죠? 나머지 두 변의 또 제곱의 합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각시가 둔각이라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보다 그 C의 제곱이 더 크더라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요, 변의 길이에 대한 각의 크기도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번에는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앞에 배운 거에서 조금 순서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시 말해서 C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작다면 우리 이때 맞은편에 있는 각시가 예각이구나. 그래서 이 삼각형은 예각 삼각형이겠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로요, C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같다면 그쵸. 이러면 각시는 90도, 즉 직각이네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C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보다 크다면 이때는 각시가 둔각이겠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자, 각시가 둔각이기 때문에 이때 오는 삼각형은 둔각 삼각형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문제통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삼각형 ABC에서요, 각시가 90보다 큰, 그러면 우리는 이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겠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선분 AC의 길이는 5, 그 다음에 선분 BC가 12이고, 선분 AB의 길이는 X라고 했을 때,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. 자, 우리 우선은요, 예전에부터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걸 배우신 적이 있어요. 자,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는 커야 하고 합보다는 작아야 한다라는 게 삼각형의 기본적인 결정 조건이죠. 자, 그걸 정리해서 식을 하나 정리하시면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렇게 X의 범위 정리하시고요. 그 다음에 둔각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자, 그림을 다시 그려보시면 각시를 기준으로요. 그쵸? C의 대각선에 있는 대변의 길이가 그죠? 대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범위를 하나 더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시 말하면 X의 제곱이 5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보다 커야 한다라는 거고요. 요거 정리하시면 요런 범위 하나 더 구하실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아까 구했던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된 범위를 찾으시면 되죠. 그렇죠? 우리 2학년 때 부등식 배울 때 다 공부하셨죠? 그래서 이 범위와 그리고 가운데 13이 크니까 결국에 공통된 범위는 이쪽이겠네요. 그래서 X의 값은 결국에 13보다는 커야 하고 17보다는 작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번에는요, 세 변의 길이가 각각 3, 4x인 삼각형에서요, 이 삼각형이 예각이 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,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요, 예각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항상 작아야 한다라는 범위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이 문제는요, 가장 긴 변이 누군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장 긴 변이
사람이 누구일지를 각각 다 따져서 범위를 정리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. 자, 선생님은 첫 번째 가장 긴 변을 우선 x라고 정했어요. 자, 가장 긴 변이 x면 이때 나머지 두 변의 차이보다는 커야 되고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이용해서 범위를 구하시면 이렇게 하나 구하실 수 있고요. 자, 이때 가장 긴 면이 x라고 했으니까 x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범위를 정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단 길이니까 이때 이 길이의 값은 항상 0보다 크다는 거 주의하셔서 범위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거 두 식을 이용한 공통 범위를 찾으시면 x가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라는 값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로요. 이번에는요. 가장 긴 변을요. 4라고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가장 긴 변이 4라고 했을 때도 x가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는 커야 되고 합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그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예각이기 때문에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범위를 이용해서 정리하시면 x는 루트 7보다 커야 한다.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얘네들의 공통된 범위를 이용해서요. x는 루트 7보다는 크고 4보다 작다라는 거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. 이번엔요. x가 4일 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x가 4일 때를 가지고 또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다라는 걸 확인을 해봤더니 이 값이 성립을 하네요. 자, 그렇다는 건 x가 4일 때도 예각삼각형이 포함이 되더라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찾은 세 가지의 범위들을 이용해서요. 수직선에 직접 나타내 보시면요. 자, 4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5가 이쯤에 있겠죠. 그치? 자, 그리고 루트 7은요. 이쯤에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. 자, 그림 첫 번째부터 그려보시면 자, 요렇게와 그 다음 두 번째 범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위를 이용해서 우리 4도 포함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하셨습니다. 자, 그러면 결국에 전체에 들어갈 수 있는 x의 범위는 여기들이 되겠네요. 다시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시면 결국에 x는요. 루트 7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정리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삼각형의 가계 크기와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긴 변 등을 이용해서 첫 번째, 각시가 90보다 작은 예각이라면 그 대변에 있는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작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. 그 다음 두 번째, 각시가 90이라면 직각이라면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같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로요. 만약에 각시가 90보다 큰 둔각이라면 그 대변에 있는 c제곱은요.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크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위에 있는 범위를 이용해서 밑에는 그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첫 번째,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작다면 이때 각시가 예각이므로 이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. 또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같다면 이때 각시는 90이니까 직각삼각형이겠구나 확인하실 수 있겠죠. 자, 마지막으로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크다면 이때 각시가 둔각이기 때문에 이때 오는 삼각형은 둔각삼각형이겠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삼각형의 가계 크기와 그 다음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